우주조각가 7장. 가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인생 조각하기를 방해한다. 기쁨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세요. 당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번 생애에서 당신이 하는 일과 당신의 모습을 훨씬 초월하는 문제입니다. 물리적 차원에서 당신의 존재는 가치와 관련해 필요한 유일한 이유이자 모든 이유입니다. 군원은 당신의 가치를 문제 삼은 적이 없습니다. 이 물리적 차원으로 들어오게 된 당신의 목적은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이 당신보다 낫다고 결론 내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 견주어 판단하려는 의도는 그러한 판단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원하는 바가 되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누군가가 바라는 대로 되려고 노력한다면 당신은 이곳에 존재하는 총체적인 목적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해야 한다는 생각은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 중 하나인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공허한 동기입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따르게 될 때 당신은 자신과 상위 자아 사이에 담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고통으로 일그러진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순간 당신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그들이 원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고통으로 가득 찬 삶을 살듯이 말입니다. 당신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는 오로지 기쁨입니다. 어떤 인생도 실패란 없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모든 인생은 근원을 진화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현실에 진화된 상태, 기쁨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언제라도 기쁨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를 성취해야 하는 삶과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라는 삶을 따라 사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대신 자신의 소망과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쁨을 당신의 삶의 목표로 삼으세요. 이렇게 할 때 당신은 상위 자아의 에너지 진동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과 상위 자아가 일치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제껏 원했던 모든 것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쁨을 거스르는 삶을 살 땐 당신이 되고 싶고 하고 싶고 만들고 싶은 모든 것들을 이루려면 엄청난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지쳐서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그 순간 당신은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 때는 모든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즐거움이라는 감정은 당신이 하고 있는 생각과 행동에서 근원의 순수한 에너지를 느낄 때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일을 하면서도 힘들게 느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들이지 않고 성공하게 되면서 당신은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행복한 삶을 살 때만이 다른 사람도 행복과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쁨이 당신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부족한 표현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기쁨이 당신 삶의 매일매일과 매 순간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매 순간 근원에게 사랑받는 존재,
진화와 변화라는 생각은 우리가 처음부터 쉽게 받아들이는 개념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자기 가치와 관련해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면 변화라는 생각에서 숨은 의도를 도출해냅니다. 그 숨은 의미란 우리가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 모습 그대로는 사랑받을 수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끌어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성격적 특성, 신체적 특성, 행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특성은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가치가 인간의 모습 속에 존재하는 특성이라면 그 가치는 당신이 죽게 되면 당신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가치는 이와는 다릅니다. 가치는 당신이 무엇인가와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 당신은 잠재적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수용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구문법의 경우에서 흔히 그렇듯이 수용이라는 단어도 사람들에게 다양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 다양한 의미 중에는 이로운 의미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의미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단어에는 어떤 대상과 화해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무언가에 대해 향해서 싸울 때, 그것을 수용하지 못할 때, 당신은 삶에서 제거할 수 없는 것에 대항함으로써 삶 속의 마찰을 불러들입니다. 그것에 집중하게 되면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시킵니다. 수용한다는 것은 저항을 흘려보내고 인생의 경험에서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광범위하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방식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그 대상에 불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전에 품고 있던 에너지 진동을 구현하면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진동은 이제껏 당신과 함께 있어온 존재입니다. 이제껏 있어온 존재에 대해 불만을 품을 때 바로 그 존재에 얽매이게 됩니다. 건강한 방식으로 그 존재를 수용할 때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용은 어떤 대상에 대해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의 수용은 당신이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그 대상을 묵인하고 승인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더 나쁘게는 그것을 영원히 진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영원히 진실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을 고정적으로 만들고 자신의 에너지 진동이 계속해서 그것과 일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우주의 본성을 일시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용은 원래부터 그렇게 되어야 한다 하지만 무엇인가에 안주하고 참아내고 합법화하고 승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용은 단지 부정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놓아주고 무언가에 투쟁하는 일, 이것은 오히려 인생에서 그것을 계속 나타나게 만듭니다. 투쟁하는 일을 멈춤으로써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위치와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위치와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에게 인정받는 것은 언제나 기분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행복의 열쇠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다는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는 에너지 진동을 발산하지 않을 땐 당신을 수용하는 사람들과 에너지 진동면에서 공명할 수 없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열쇠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욕구는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지만 당신의 인생에서 자연스럽게 충족될 것입니다. 건강한 방식으로 수용할 때 당신은 현재 상황에 대한 저항을 흘려보내고 긍정적인 변화로 가는 확실한 길을 낼 수 있습니다. 행동이나 성격, 신체의 부분 등 자신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보고 이게 내 모습이야. 억지로라도 좋아해야 해. 라고 말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그런 부분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주가 작용하는 방식에 위배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고 창조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좋아하려고 하는 것은 헛된 노력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가치로 오인하고 있는 어떤 일시적인 특성을 영구적인 부분으로 만들려는 행동입니다. 게다가 그러한 특성이나 문제가 되는 사고방식의 에너지 진동은 당신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고 원하지 않는 것을 당신의 인생 속으로 끌어당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변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변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신은 매 순간 근원에게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어느 때라도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더 잘 창조할수록 외적인 조건에 국한되지 않는 사랑을 더 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 그들이 당신을 좀 더 높이 평가하기 위해 당신에 대해 마음에 드는 외적 조건에 집중하기로 선택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런 조건을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부정적인 의미의 수용을 진정한 사랑으로 혼돈하고 변화를 거부할 땐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부정적인 에너지 진동뿐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을 좋아하라고 요구할 때도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기쁨을 찾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행동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지 않는 것도 기쁨을 찾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행동입니다. 수용한다는 것은 당신의 힘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당신은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더 이상 외부적인 조건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수용은 조건 없는 사랑에 있어 중요한 열쇠입니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자신이 자기 혐오의 에너지 진동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에너지 진동과 일치하지 않는 다른 것을 끌어당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주지도 않으면서 받으려고 한다면 이 우주 안에 진화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것도 변화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모든 것은
지금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먼저 사랑을 주는 방법을 모른 채 사랑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우주의 법칙에 위배됩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마음에 드는 부분과 사랑에 빠져보세요. 사랑받고 있는 기분을 느끼기 위해 자신에 대해 좋아하지 않는 부분을 남에게 사랑하라고 요구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에 대해 좋아하는 부분을 사랑해 보세요.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 좋아하지 않는 부분에서 영감을 얻어 좋아하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당신이 근원 에너지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세요. 당신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한 상태에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생에는 진화가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함은 최종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갓 태어난 아기를 보고 아직 완벽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그려진 선을 넘는 것처럼 어떤 지점을 통과하면 사람이 완성되거나 완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과 관련해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성인으로 가는 여정에서 상상의 선을 그리고 그 선을 넘어가는 시점으로부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완벽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벽함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공명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스스로를 의심하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벽함이 미래부터 정해져 있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기준점이 아니라는 사실부터 깨달아야 합니다. 완벽함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그 아기가 완벽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을 그 아기가 알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자신은 모든 것을 알기를 기대하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아는 것을 모두 알기를 기대합니다. 에너지 진동의 조화와 부조화. 모든 순간에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물리적인 삶의 지식입니다. 근원의 관점과 지식은 모든 사람 안에 들어있고 모든 사람의 동의하는 영원한 지식입니다. 반면에 물리적 삶의 관점과 지식은 전적으로 개인이 살면서 관찰하고 경험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남을 얕보는 태도나 전쟁을 일으키려는 마음이 나왔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들도 우리와 같은 관점을 가질 것이고 따라서 우리 의견에 동의하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 다른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하거나 방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불일치하는 에너지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과 관련해 그들에게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있는 위치와 당신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있어야 하는 위치 사이에 또한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당신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관점과 삶의 경험에서 볼 때 당신에게 최선인 것이 그들에게도 최선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따지는 것은
오직 한 가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삶의 경험은 모든 생명체가 다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 또한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각자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물리적 관점에서의 진실은 이전에 에너지 진동이 집중되어 모습을 드러낸 대상을 관찰한 정보일 뿐입니다. 물리적 진실은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대신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상위 좌 사이의 개인적인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상위 좌와 의견을 달리할 때 우리는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은 상위 좌의 에너지 진동과 공명하지 않기 때문에 부조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상위 좌와 의견이 일치할 때 우리는 이것을 옳다고 표현합니다. 일치할 때면 상위 좌와 에너지 진동과 공명하기 때문에 조화로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관련해 무엇이 옳고 무엇이 진실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상위 좌의 시선에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과 별개인 우리의 물리적 삶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특정한 모습이 되게 하거나 특정한 사고방식을 갖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과정입니다. 예컨대 집단학살에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 것과 같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상위 자아와 어긋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관점, 집단학살은 옳지 않고 평화가 옳은 것이라는 관점에서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당신이 취하는 행동은 무엇이든 간에 집단학살에 참여하는 그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함으로써 자신의 상위 자아와 연결이 끊어지면서 경험하는 부조화에 비하면 잔 그림자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처벌과 살인의 에너지 진동과 공명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히 그러한 진동과 일치하는 대상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언제라도 가르침을 전해주는 선생님이 있다는 사실을 당신이 믿는다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들의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줌으로써 그들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궁극적인 정의이자 스승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미지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 이미지는 점점 더 커집니다. 긍정적인 이미지라면 그것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이미지라면 그것 또한 커져서 결국엔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우리는 그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변화가 바로 죽음을 의미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아와 반대각에 서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오랫동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앞으로 끌어당깁니다. 어느 순간에는 당신의 상위 자아와 좀 더 가까운 에너지 진동을 느낄 수 있을지라도 일단 그 순간이 지나면 다시 당신의 상위 자아와 점점 멀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은 두려움의 에너지 진동보다 복수의 에너지 진동에서 좀 더 나은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수가 자신이 상위 자아와 조화되지 못한 상태임을 알려주는 증표라는 사실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시 상위 자아와 일치되기 위해서 용서라는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길을 통해 하나됨에 이르는 여정. 당신이 자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는 완벽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압박감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다른 사람들도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당겨지고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달리한다면 각자가 생각하는 것의 본질을 알게 될 것이고 그 본질을 곧잘한 후 완전히 깨닫게 될 때 곧잘한 후에는 자신의 마음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둘 다 바뀌게 될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통해 근원의 진실로 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과 의견이 같다고 해서 당신이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것이 기분 좋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궁극적인 진실인 하나됨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공명한다고 해서 당신이 행복과 공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오로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공명할 때만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공명한다면 다른 사람의 의견, 당신이 아무리 그것을 해롭다고 생각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은 당신의 경험 속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의견에 강하게 반발하지 그것을 곧 그 의견과 공명하는 것입니다. 그 의견에 강하게 반발하지 않는 이상에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다른 삶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아는 것을 알고 있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옳은 것은 자신에게만 옳은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는 원래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더 이상 당신에게 옳지 않게 된다면 이 변화무쌍한 우주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지 않다는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잘못되었다는 기분을 더 많이 느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옳다고 느껴지는 방향으로 가기로 결심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더 이상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의 물리적 경험과 지식의 일부분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생각을 관찰한 데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생각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 우리에게 옳지 않은 것과 원하는 것, 우리에게 옳은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생각이 우리 인생에서 그런 목적을 가지도록 원래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창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이 책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것은 물리적인 삶의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 인간이 모든 것에 대해 의견을 함께 한다면 진화는 없을 것입니다. 진화는 당신이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결과입니다.